1970년 강원도 양구의 한 다방에서 총을 든 한 남자가 인질극을 벌이는데요. 그의 요구 주권은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담배 한 보루, 하나는 배우의 음반이었다고 해요. 반갑습니다. 이병철의 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1981년 MBC에서 특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가장 좋아하는 가수 1위로 선정이 되었고 2005년에는 국민의 가장 사랑받는 국민가수 10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요절한 후에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식 씨부터 김광석 씨까지 요절한 가수들 중에 팬덤이 뜨겁게 지속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가수라고 할 배우님이 사후 50년이 넘었는데도 이렇게 뜨거운 팬들의 사랑을 받는 걸 보면 그만큼 생전의 인기가 엄청났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인터넷에 공개된 배우님 팬클럽만 40여 개 정도 되고요. 배우님을 기념하는 전국 모임은 16개 시도의 지부가 있을 정도입니다. 미국에도 6개 지부, 중국, 일본, 호주, 칠레에도 팬클럽 지부가 있다고 합니다. 배우님은 독립운동을 위해 산둥성으로 이주한 독립운동가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님은 배국민 씨로 대한광복군 대위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광복이 되어 3살 때 한국으로 귀국을 하시게 되지요. 그러나 아버님이 1955년 과물인의 간경화로 사망을 하시고 부산에 있는 이모 집에 내려가 살다가 집안 사정이 더 어려워지는 바람에 서울에 있는 외삼촌 김광빈 씨에게 오게 되는데요. 이때 김광빈 씨가 지어진 예명이 배우인 겁니다. 그래서 본명은 배신웅 씨죠. 배우님은 어릴 적부터 음악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는데요. 배우님의 음악 유전자는 외탁인 겁니다. 둘째 삼촌 김광옥 씨는 일본 무사시노 음대를 거쳐 윤희상 씨와 함께 활동을 했고요. 북경 심포니 교향악단 지휘자를 지냈습니다. 셋째 삼촌 김강수 씨는 우리가 잘 아는 곡이죠. 엄마야 누나의 작곡자인데요. 김소월 씨의 시에 곡을 붙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분은 KBS 악단장을 지내셨습니다. 배우란 예명을 지어주신 넷째 외삼촌 김광빈 씨인데요. 김광빈 씨는 피아노와 아코디언 연주자로 MBC 악단장을 지내기도 하셨죠. 1958년부터 1964년까지 외삼촌들인 김광수와 김광빈 악단에서 드럼 연주자로 미군 부대, 캬바레, MBC 악단, 김인배 악단 등에서 음악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배우와 그 악단을 결성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외삼촌 김광빈 씨에게 받은 굿바이, 두메상공 등을 취입을 하고요. 1964년 서울 낙원동의 프린스 캐바레에서 배우와 그 악단의 리더로 드럼을 치며 노래하는 가수로 데뷔를 합니다. 그러나 큰 히트를 치지 못해서 가수를 부업으로 하는 드러머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배우님의 창법은 일반적인 트로트 가수들과 좀 달리 스탠더드 팝의 남자 가수들에게 보여지는 중후한 저음에 특유의 바이브레이션을 가지고 있으며 절정부에선 애절한 고음을 구사하는 방식인데요. 고음에서는 목소리 톤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곡이 돌아가는 삼각지지. 도시의 모던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골의 향수를 자아내는 매력이 있는데요. 배우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제 창법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처음에 노래 부를 때 참 건방지게 멋있다 라는 말을 들었죠 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1966년 신장염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67년에는 큰 인기를 얻기 시작하죠. 1967년 배상태 씨가 작곡한 돌아가는 삼각지로 히트를 하면서 배우님은 1960년대 최고의 인기 가수로 자리 잡습니다. 그 이후에 안개 낀 장춘단공원, 누가오로 등의 연달은 히트곡이 나오게 되죠. 대부분의 히트곡은 배우님이 병상에서 녹음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음색이 더 애절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활동 기간도 짧고 영상 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시기에 활동하다 보니 안타깝게도 배우님이 노래 부르는 영상은 몇 개 남아있지 않습니다. 1966년 신장염으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바쁜 스케줄로 인해 건강은 계속 악화되어 가죠. 1971년 10월 20일 별이 빛나는 밤에 출연하시게 됩니다. 지금도 이 프로는 있어요. 지금까지 이어지는 별이 빛나는 밤에가 맞습니다. 이때 사회자가 우리가 잘 아는 이종환 씨고요. 이 프로는 1969년에 생겼습니다. 이 DJ가 계속 바뀌었는데 우리 기억할 만한 분들은 몇 분 계시죠?
이종화 씨 다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유명한 분이 별밤지기라는 말을 만들어내신 이문세 씨. 지금은 아마 작사가 김이나 씨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를 맞으셨고요. 감기 몸살에 걸리고 투병 생활로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복막염까지 겹치면서 1971년 11월 7일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최고의 동반자였던 작곡가 배상태 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29세라는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20대였던 그의 남아있는 사진을 보면 양복에 말끔한 상고머리, 옅은 색안경을 쓰고 있는데요. 가끔은 중절모를 쓴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지금이라면 이런 말들 많이 하겠죠. 아저씨 룩이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 시대를 이해한다면 상당히 세련된 패션인 거죠. 배우님 사후의 유가족들은 평탄치 못한 삶을 사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배우님이 가수 활동 등을 통해서 구입한 주택, 여러 재산이 있었지만 어머님은 심장병으로 투병 중이셨고요. 여동생은 짧은 기간 일을 했었지만 오빠가 사망하고 난 뒤에 조울증 등 여러 질병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2003년에 당뇨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배우님은 여동생도 독신이었으니 사실 남은 가족은 없는 것이죠. 배우님은 임종하기 전까지 1년 가까이 그를 간호했던 여성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름은 옥이었다고 하고요. 배우 씨보단 7살 연하였다고 하죠. 대구 공연 때 꽃다발을 걸어준 팬으로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죽기 하루 전에 배우 씨는 자신의 손목시계와 반지를 그녀에게 건네주며 그녀를 설득해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다고 합니다. 결국 배우 씨는 그분의 미래를 위해서 한 일일 텐데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배우님은 가수 하춘아 씨를 매우 아꼈다고 하는데요. 배우 씨가 죽기 4일 전 하춘아 씨가 찾아갔었답니다. 배우 씨는 극심한 고통으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너 왔구나 라고 하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고 합니다. 하춘아 씨는 배우 씨의 유족들과 살아생전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다고도 하고요. 지금은 영상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배우 씨와 하춘아 씨가 함께 무대에 선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배우 씨와 함께 일했던 음악인들이 비슷한 목소리를 가진 가수를 찾아 나섰지만 음악성이나 목소리 활용 능력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어 포기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신장염에 복막염까지 앓고 있는 그런 와중에도 박자, 음성에 흐트러짐이 없이 정확한 음정을 선보인 고인을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2003년에는 대한민국 가요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옥관 문화훈장이 수서되었습니다. 돌아가는 삼각지의 배경인 삼각지 로터리는 1967년에 건설된 건데요. 1994년에 지하철 공사 과정에서 철거되었습니다. 현재는 삼각지역 인근에 돌아가는 삼각지 노래비, 배우님 동상, 배옥길 등이 설립되어 있는데요. 근데 지금도 좀 가끔 보면 퀄리티는 되게 뛰어나 보이진 않아요.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배우님의 노래비는 사실 삼각지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배우님의 묘지, 양주군 장흥면인데요. 거기에 가시면 두매산골의 노래비가 있고요. 경주시에 가시면 마지막 잎새이, 강릉시에 가시면 파도의 노래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항에는 비 내리는 인천항 부두의 노래비가 있죠. 2003년부터 배우 가요제가 열리고 있긴 합니다. 배우 사랑의 주관이고요. 서울시와 가수협회 후원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장충당 공원 야외 무대라거나 또는 중국 구민회관에서 개최를 하고 있죠. 프랑스인인 에띠앙 씨는 2003년 한국을 방문했다가 배우 씨의 노래를 듣고 매료되어 누가 울어를 재즈풍으로 편곡해 프랑스 무대에 올렸다고 합니다. 에띠앙 씨는 한글까지 배우며 배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죠. 에띠앙 씨의 인터뷰 내용 중에는 마음에 와닿는 말이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에게 배우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오늘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만들어진 음악과 이어진 하나의 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모와 조부모 세대가 만든 음악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음악을 잊는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에게도 마음에 와닿는 말입니다. 배우님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도 있어요. 천병 카바레라는 뮤지컬인데요. 배우 황석정 씨가 홀로그램을 통한 1인 다역을 이루어진 뮤지컬인데요.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2010년 두산 아트센터에서 초연을 했고요. 그 당시에는 전성 매진을 기록했던 뮤지컬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2021년이죠. 그러니까 작년인데요.
2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했었습니다. 배우 씨의 안개 낀 장추단공원, 돌아가는 삼각지를 비롯해 노란 샤스의 사나이, 물론 이 곡은 배우님의 노래는 아닙니다. 한명숙님의 노래고요. 그 다음에 최희준 씨의 맨발의 청춘 등 귀에 익은 노래를 들으실 수 있어요. 1970년 강원도 양구의 한 다방에서 총을 든 한 남자가 인질극을 벌이는데요. 그의 요구 조건은 두 가지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담배 한 부로, 하나는 배우의 음반이었다고 해요. 여자넷을 인질로 붙잡아둔 그는 배우 노래를 듣고 또 듣고 때로는 따라 부르다가 이튿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로 최악의 선택을 했는지 결국은 알려지진 않았지만 배우님의 노래는 그만큼 사람들을 위로하는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래 얘기한 김에 다음 시간에는 배우 씨의 노래를 가지고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